어머님, 정말 첫사랑을 찾아달라고 하신 거예요? 광숙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금기의 문을 열어버린 듯한 불안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한낮의 빈집에서 창가에 드리워진 따스한 햇살 아래 광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치매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식구들은 어머님을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오히려 그녀는 그런 시선들이 답답했습니다. 광숙에게만큼은 더 솔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치매가 더 심해져서 그 사람 얼굴조차 기억 못하기 전에 말이에요. 박정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마치 5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그분이 누구세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름은 마도현이었어요. 나와 같은 대학을 다녔죠. 그땐 내가 20살, 그 사람은 22. 서로 사랑했고 결혼을 약속했지만 사법고시 문제로 결국 헤어지게 됐어요. 박정수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래된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갔습니다. 마치 봉인된 상자를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그 사람이 3번이나 고시에 떨어지자 우리 부모님의 반대가 극심해졌죠. 가문의 체면이니 장래가니 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 대학가 다방에서 만나 헤어졌어요.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찾아드릴게요, 어머님. 혹시 단서가 되는 게 더 있을까요? 대학 동기들 중 몇 명이 아직 연락이 닿을 수도 있어요. 동창회 명단 같은 걸 찾으면. 근데 광숙 씨, 제발 부탁이에요. 사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요. 그 사람이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박정수의 간절한 부탁에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독고탁은 경찰서 조사실의 차가운 의자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이마에 떨어져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술독가에 대한 질투와 분노로 만든 조작 영상이 들통났지만 그는 여전히 끝까지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는 변호사를 향해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컴퓨터에서 복구된 조작 파일들과 편집 프로그램의 사용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술독가를 비방하는 내용의 메모까지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독고 사장님, 이미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인정하시고 선처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억울해요. 독고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한편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추락에 큰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사무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있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존경하던 아버지가 이런 치졸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아빠에게 정말 실망이에요. 설마 그런 일까지 벌이실 줄이야. 그녀의 무릎 아래로 한이가 조용히 걸어와 기댔습니다. 작은 체온이 전해지자 세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오범수는 세리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이겨내자. 한이와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그날 밤 또 다른 진실이 조용히 세상 밖으로 걸어나왔습니다. 장미애는 남편의 구속 소식에 오히려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휘둘리며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그의 강요로 감춰야 했던 수많은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이제는 그 무게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겠어. 장미애는 독수리 술독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미 자신이 버렸던 아니 자신의 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오강수. 늦둥이로 자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형들을 따르고 술독가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그 아들. 그런 아들에게 단 한 번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이 미웠습니다. 술도가 마당에 모여있던 가족들 앞에서 장미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남편이 술독가를 그렇게까지 증오하게 된 이유. 그 시작은 바로 오강수였습니다. 장미애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강수를 몰래 낳고 술도가 문 앞에 두고 떠났다는 걸 알게 된 뒤 그날 이후로 술독가를 원수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술독가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사실보다 제가 그 사실을 숨기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그 곁을 지켰다는 게 그 사람의 분노를 키웠던 것 같아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장미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공금 횡령도 처음엔 남편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용서를 바랄 자격 없다는 거 합니다. 그래도 이 진실만큼은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오랜 세월 눌러온 죄의식과 속죄의 시작이자 조작 영상 사건의 뿌리를 드러내는 열쇠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술독가에는 그저 정막만 흘렀습니다. 한편 술독가에서는 박정수가 술도가 사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에 모두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천수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박정수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술도가 사람들은 박정수에게 더없이 친절했습니다.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고 그만 들어가 쉬셔요. 고마워요. 여기서 지내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박정수가 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도현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광숙은 수소문 끝에 박정수와 같은 시절을 보냈던 동기들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오래된 동창회 명단을 뒤지고 인터넷 카페까지 가입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침내 한 동기로부터 마도현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도현 선배요? 아, 그분 작년에 부인을 여의시고 서울 근교 양평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사법고시는 결국 포기하시고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광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마도현 선생님 소식을 찾았어요. 광숙은 박정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정수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마치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네. 작년에 부인을 여의시고 혼자 살고 계신데요. 분명히 어머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잊은 적이 없으니까. 박정수는 오래된 추억이 밀려들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전 그 아픈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마도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마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저는 박정수 어머님을 대신해서 전화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 박정수?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고요? 목소리 너머로 울컥한 감정과 놀라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선생님을 꼭 뵙고 싶어 하세요. 나도 그녀를 만나고 싶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만남은 자연스럽게 예전 추억의 장소인 대학가 2층 다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곳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별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마광숙은 한동석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어머님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모셨습니다. 박정수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광숙 씨, 내가 혹시 너무 늙어 보이나요? 박정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광숙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다방에 도착했을 때 마도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수와 마도현은 서로를 보자마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정수야, 도현씨. 두 사람은 50년 전 이별의 그 다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은 말보다 먼저 흘러내렸고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변하지 않은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부모님 반대에 굴복하지 말고, 박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수야.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고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았어야 했는데. 모든 게 내 탓이야. 마도현도 울먹였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지. 사랑보다 체면을 택했으니까. 박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마도현이 박정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각자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마광숙은 멀리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감동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광숙은 박정수가 하룻밤 묵고 간 방을 정리하다 마도현에게 쓰다 남은 편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장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딸. 편지는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쓰던 중 무언가에 놀라 멈춘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광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덮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나이, 박정수와 마도현이 헤어진 시기 등. 설마. 광숙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두려움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스스로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박정수와 마도현 사이에서 태어난 숨겨진 딸은 아닐까? 그 시각 한동석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의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장모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한동석이 물었습니다. 그냥 옛날 친구 만나고 왔어. 박정수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동석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모님과 광숙이 함께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박정수의 기억은 또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마도현을 만났던 일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광숙 씨, 어제 내가 뭘 했지? 박정수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기억 속에서 소중한 진심과 추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한동석은 장모님과 광숙이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비서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한 회장님, 어머님께서 마도현이라는 남성과 만나셨습니다. 대학 시절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한동석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마광숙 씨가 이 만남을 주선한 것 같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광숙 씨, 내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회장님, 어머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어요.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광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앞으로 나에게는 비밀 없이 다 말해주는 거로 해요. 그때 박정수가 나타났습니다. 한 회장, 광숙 씨 탓하지 마시게. 내가 부탁한 거야. 장모님,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그냥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장모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어 더 이상 반대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편지에서 발견한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딸. 설마 내가 그 아이? 광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혼란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 이 집에 오게 된 사연, 그리고 마도현과 박정수의 이별 시점까지 맞물리는 순간 퍼즐 조각들이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광숙은 용기를 내어 박정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에 대해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박정수는 잠시 광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숙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것을 숨겼어요. 어머님? 당신은 내 딸이에요. 마도현과 나 사이에서 태어난... 박정수의 고백에 광숙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님 딸인가요? 네, 미안해요. 그때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혼외자식을 낳을 수도 없었고 마도현도 연락이 안 되고 결국 당신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정수를 안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를 마침내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구속 소식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운영도 어려워지고 주변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떻게 하죠? 세리가 범수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회사부터 정리하자. 직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해. 범수가 답했습니다. 한이가 세리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세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꼭 안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그리고 그날 밤 장미애의 고백과 박정수의 망각, 마광숙의 정체 발견은 독수리 오형제를 또 한 번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과연 광숙이 박정수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한동석과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까요? 장미애의 참회의 고백은 오강수와 형제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이 가족은 과연 다시 사랑과 용서의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감춰졌던 과거와 잃어버린 기억이 충돌하는 순간, 다음 회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폭풍 전야, 모든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